게임의 참여자가 아니라 외부 관찰자의 자세를 유지하여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림으로써 펜듈럼의 자극이나 도발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러시아판 시크릿이라 불리는 책이 있죠. 바로 리얼리티 트랜서핑인데요. 오늘은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본 책의 제목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트랜서핑이란 용어는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는 뜻의 트랜스와 파도 타기를 뜻하는 서핑을 합쳐서 저자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이 원하는 인생 트랙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저자도 이것에 대해 똑같은 지식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원하는 인생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주요한 내용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펜듈럼이 그냥 지나가게 하기입니다. 펜듈럼은 사전적으로 시계추 같은 진동추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개개인의 산염 에너지가 합쳐져 만들어진 하나의 독자적 에너지체를 의미합니다. 이 펜듈럼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집단이나 조직 혹은 체계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펜듈럼은 그 지지자의 에너지를 먹고 살지만 지지자들을 이용할 뿐 그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직원들을 쥐어짜서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가 없어진 직원은 가차없이 해고하는 경우가 파괴적인 펜듈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자는 이러한 펜듈럼에 종속되지도 저항하지도 말고 그냥 담담하게 지나쳐가라고 합니다. 펜듈럼과 싸우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기에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죠. 더불어 게임의 참여자가 아니라 외부 관찰자의 자세를 유지하여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림으로써 펜듈럼의 자극이나 도발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긍정적 파동 전송하기입니다. 생각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되돌아오기에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주파수에 동조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은 소식과 멋진 기회를 갈수록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하는데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온통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고 매 순간이 기쁘고 설레는 것처럼 그 좋은 느낌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성공의 물결을 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언제든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려는 펜듈럼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펜듈럼임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에 휩쓸리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지나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가진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온 주위에 발산하면 더 성공적인 인생 트랙으로 가볍게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기입니다. 저자는 중요성을 가장 흔한 형태의 잉여 포텐셜이라고 말합니다. 잉여 포텐셜이란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종의 과도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바람이 불어오고 온도차가 생기면 열 교환이 일어나듯이 자연은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잉여 포텐셜이라는 불균형이 생겼을 때도 균형력이 작용합니다. 어떤 것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과하면 잉여 포텐셜, 즉 불균형이 생기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성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입니다. 내적 중요성이란 자신의 장단점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만과 자기 비하라 할 수 있겠죠. 외적 중요성은 어떤 사건과 대상에 중요성을 크게 부과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외적 중요성이 컨트롤하기가 더 힘듭니다. 이것은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회, 환경적 요소도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자신의 삶에 있어 모종의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 걱정, 우울, 집착, 숭배, 오만함, 혐오 등과 같은 불균형한 감정이나 반응들 모두가 결국 중요성이 이런저런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성에 대한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외적이든 내적이든 모든 형태의 중요성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구나 세상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바닷가에서 물장구 치며 노는 아이들을 상상해보라. 그 아이들 중 아무도 자기가 착하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바닷물이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아이들이 착하다 나쁘다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아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하나로 어울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올 때 자연의 아이로 왔다.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성을 만들어내면 그 즉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중요성과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기가 힘든 적대적인 환경으로 보이는 것이다. 사실은 소망을 성취하는 길에서 유일한 장애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중요성이다. 네. 이렇게 원하는 인생 트랙으로 올라타기 위한 3가지 삶의 지침을 살펴봤는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담담하게 중용의 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본 책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살펴본 내용은 1권에 해당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권, 3권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문명의 마법사들이 평생을 바쳐 알고자 했던 시크릿은 바로 무의였던 것이다. 우리는 트랜서핑으로 이 현묘한 무의에 다가가고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러시아판 시크릿이라 불리는 책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2권에서도 1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펜듈럼에 낚이지 않는 것이라든지 과도한 중요성을 부과하지 않는 것 등을 저자는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성공의 물결로 올라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뭔가 비슷한 듯 다른 욕망과 의도에 대한 것입니다. 저자는 욕망을 버리고 순수한 의도로서 목표를 실현하라고 말합니다. 욕망은 목표 그 자체를 지향하지만 의도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을 지향하는데요. 욕망 없이 원하며 걱정 없이 돌보며 떠밀려가지 않고 노력하며 고집 없이 행동하라고 합니다. 욕망 없이 원한다는 것, 즉 원하는 것을 원하지 말라는 것이 뭔가 헷갈리고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착하거나 안달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기로 결정한 자 혹은 이미 가졌다는 확신을 가진 자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초조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저 행동할 뿐입니다. 여기서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욕망의 정신적 에너지는 목표를 향해 있다. 반면에 의도의 에너지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향해 있다. 사람이 무언가를 원할 때 그는 자기 주변 세상의 에너지장 속에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동요가 균형력의 작용을 초래한다. 하지만 그가 그저 잡지를 사러 가고 있을 때는 주변 세상의 에너지장에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욕망이 인생 트랙의 장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나는 실패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고 시나리오에 실패가 포함되어 있는 인생 트랙의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한다. 의도는 이와 정확히 반대로 작용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을 안다. 나에게 이 문제는 이미 정해졌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 트랙의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한다. 그러니 목표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는 욕망과 믿음 2가지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수를 써서든 목표에 이르고야 말겠다는 큰 욕망과 그것을 이루리라는 데 대한 모든 의심과의 싸움 말이다. 목표에 대한 욕망이 클수록 긍정적 결과에 대한 의심의 무게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의심은 다시 욕망하는 그것의 가치를 더욱 높여놓는다. 욕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것은 길을 가로막을 뿐이다. 소원 성취의 비밀은 욕망을 거부하고 대신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인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네, 다음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입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자는 편의상 의식과 관계된 모든 것을 마음이라 칭하고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과 관계된 모든 것을 영혼이라 칭합니다. 대략적으로 느낌은 영혼의 것이고 생각은 마음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없는 명료한 느낌, 뭔가를 믿지 않고 그저 아는 것. 주저없는 자신감이야말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자전거를 처음 탈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분에 비유합니다. 자꾸 쓰러지기만 하고 도저히 탈 수 없을 것만 같던 자전거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중심이 잡히면서 자유자재로 타게 되는 그 느낌. 즉, 무언가를 애써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과 영혼이 일치된 상태이자 트랜서핑이 이루어지는 지점인 것이죠. 저자는 항상 영혼의 기분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고 다음에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논리적,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영혼의 불편한 기분을 잘 감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선택한 목표에 대해 마음과 영혼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면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최고의 것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영혼이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도록 스스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표와 과정의 심상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상화는 많은 자기개발, 동기부여 서적이나 멘토들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목표를 심상화한다는 건 원하는 바를 가능한 세밀하게 상상하여 그 심상을 머릿속에 늘 떠올려 놓는 것입니다. 이때 심상화한 것을 단순히 관객처럼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사한 집을 갖는 것이 목표라면 원하는 집을 그저 한 폭의 그림처럼 생각 속에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상상 속으로 들어가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고 거실 소파에 앉아보기도 하고 주방에서 요리도 하면서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목표의 실현은 항상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습관처럼 심상화를 행하면서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목표를 심상화함과 동시에 과정의 심상화도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과정의 심상화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에 대한 전 과정을 심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로 가는 길이 마치 여러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할 때 현재의 고리, 즉 내가 당면한 현재 단계에 대해서만 과정을 그리는 심상화를 적용하면 됩니다. 결국 트랜서핑의 심상화란 전이 사슬 중 현재의 고리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마음에 그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말미에 있는 옹기니의 말에서 리얼리티 트랜서핑 이 건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 역자의 말을 들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트랜서핑 시리즈의 둘째 권을 읽으면서 내내 노자의 위무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함이 없이 하라는 노자의 말씀은 금강경에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으며 성경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로 그 깊은 의미가 살짝 감추어져 있다. 이처럼 트랜서핑의 원리는 동서고금의 진리와 상통하면서도 그 실천법을 현대 물리학에 근거하여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만약 트랜서핑이 진리에 가깝다면 어찌 성인들의 가르침과 다를 수 있을 것인가? 트랜서핑은 함이 없이 함을 마음과 영혼이 일치된 상태라고 부른다. 그것은 우리 전통의 동학에서 말하는 내 뜻이 하늘의 뜻과 다르지 않은 상태,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인 상태일 것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창조력을 발휘하는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고대 문명의 마법사들이 평생을 바쳐 알고자 했던 시크릿은 바로 무의였던 것이다. 우리는 트랜서핑으로 이 현묘한 무의에 다가가고 있다. 네,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침울해지고 허탈해지거나 허약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판 시크릿이라 불리는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을 통해 리얼리티 트랜서핑 1, 2건에 대해 얘기했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3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편에서도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펜듈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중요성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가지겠다는 결정 등에 대해 저자는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원하는 바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트랜서핑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관리입니다. 트랜서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충분한 생명력이 필요한데요. 사실 무엇을 하든 건강과 좋은 에너지는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에너지를 생리적 에너지와 자유 에너지로 구분하는데요. 생리적 에너지는 음식물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육체적 에너지라 할 수 있고, 자유 에너지는 우리 몸을 통해 흐르는 우주의 에너지로 주변 공간으로 방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존재하는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주 에너지는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순환은 자연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라 할 수 있죠. 에너지 순환은 일종의 명상과유사한 연습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의 중앙에 에너지 통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숨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 흐름을 상상하고 날숨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에너지 흐름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몸을 통해 위아래로 흐르는 자유 에너지를 느끼면서 에너지 통로를 차츰 넓혀 나가 더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는 에너지 순환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떨 때는 손발이 저릿저릿할 정도로 뭔가 턱 막혀있는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도 결국 무언가에 과도하게 부과한 중요성 때문일 때가 많은데요. 중요성을 던져버림으로써 심리적 긴장감을 제거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노골적으로 공격하거나 죄책감이나 약점을 건드리는 등 다양한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침울해지고 허탈해지거나 허약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난 후 왠지 기분이 좋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기 빨리는 느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런 사람과는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항상 각성된 의식을 유지하고 중요성을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에너지 뱀파이어가 여러분을 함정에 몰아넣으려 해도 그것이 함정임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지나쳐 간다면 에너지 뱀파이어도 결국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조율입니다. 목표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 중 하나는 불안인데요. 불안은 비관과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의 에너지를 방사하게 되면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불안은 중요성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중요성과 욕망이 커질수록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의심과 불안 또한 커지고 그 불안함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더 크게 욕망하게 되고 더 크게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더불어 불안을 없애기 위해 자신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 자신감 역시 일시적인 잉여 포텐셜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인위적인 자신감은 반대 극성을 띠고 있는 불안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중요성의 줄을 부여잡고는 줄이 팽팽하면 자신감을 느끼고 느슨해지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느슨해진 줄을 더 부여잡으려 할 것이 아니라 놓아버려야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이가 의존하고 있던 엄마 손을 놓아야 비로소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쟁취가 아니라 그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신감의 도움이라는 환상이 필요 없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조율뿐이다. 펜듈럼의 소나기 안에 있는 인간은 줄을 잡고 느끼는 안정감과 지지받는 느낌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 가짜 안전망 속에 무력하게 매달린 채 계속 균형을 잃음으로써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바치고 있다. 줄을 놓아버리고 나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중요성으로서 새로운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다. 자신감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왜냐하면 중요성이 없으니 지키거나 정복해야 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도 없고 싸워서 쟁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가서 원래 내 것이던 것을 가지면 됩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자신감이 아니라 침착하고 의식적인 조율입니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 중요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미를 높이거나 정당화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가능태 흐름을 거스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강요하거나 주장하려 들지 말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행동하기 시작하면 장애물은 저절로 제거됩니다. 조율이란 마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양 목표를 생각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통제하려는 힘을 빼고 그저 가능태 흐름을 타고 가면 됩니다. 흐름을 따라서 의식적으로 움직여가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만사가 잘 굴러갈 것입니다. 이 조율이란 것이 마치 속세의 욕망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 즉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유사한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리얼리티 트랜서핑 3건의 주요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사항을 요약하자면 중요성을 내려놓고 펜듈럼에게 낚이지 않기, 긍정적 파동 전송하기, 욕망이나 집착 없이 묵묵히 행동하기, 목표와 과정의 심상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에너지 관리, 조율 등이 되겠네요. 저자가 누누이 강조했듯 그 어디에도 과도한 중요성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는 트랜서핑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트랜서핑의 지혜와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되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집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미래상을 항상 기분 좋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집착과 조급함을 버리고 그저 묵묵히 행동해 나간다면 어느새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